1990년 3월 27일인데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 627입니다. 날짜까지 똑같아요. 대출 총량 관리에 35년 전의 쌍봉이 지금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의 쌍봉과 상당히 비슷하. 그러면 우리나라는 3월 달이다는 보유세라는 걸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면 7월 달에 할 것 같아요. 30년 전에 BIS 8%랑 지금의 위험가중지 RWA 25%랑 13년 5개월 상승을 합니다. 어쨌든 3월 달에 의미 있는 하락이 오지 않겠나. 안녕하십니까, 일리엇입니다. 네, 오늘은 국토부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 데이터가 공표가 돼서 그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엑셀 작업은 한참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화요일 저녁 때까지는 지방을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방송은 못할 것 같고 주식 방송은 이제 노트북으로 시황 방송이니까 그때그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해 바랍니다. 저 없다고 울지 마세요. 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 2개월 연속 하락, 그것도 낙폭 확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언론 보도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어저께 분명히 2시에 발표가 됐거든요. 매월 15일 날 2시에 엠바고가 풀려서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가 나와요. 물론 그 실거래가 지수뿐만 아니라 월간 동향조사 있죠. 뭐 오피스텔 조사 이런 거 다 같이 나와. 야, 진짜 일단 먼저 이렇게 어저께 발표했죠. 5월 15일 어저께 발표했죠. 매월 보름날. 그런데 데이터는 3월 7일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언론은 2달 지난 걸 뭘 얘기를 하냐. 그런데 여기에 4월 것도 나와요. 잠정지수가. 근데 잠정지수가 요즘에 더 빠지고 있어. 자, 이거 국가 통계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여기 나오거든요.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이에요. 이 공동주택에는 연립 다세대까지 포함된 거니까 아파트만 보면은 여기 따로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빨간색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다 파란색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놨구나.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했구나. 보세요. 전라남도 빼고 17개 시도가 전부 마이너스야. 서울도 0.28% 마이너스예요. 이게 3월달 거라고. 이거 확정치예요. 좀 이따 잠정치는 따로 나와요. 왜냐면은 우리가 한 달 안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한 달 안에 신고하면은 6월달에 신고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5월 거는 5월 1일부터 신고가 되기 시작해갖고 최종적으로는 6월 말까지 신고가 된다고. 2달 내에 걸친다고. 그런데 그러면은 국토부에서는 이제 취합을 할 때 5월달 그러니까 4월 데이터는 5월 말이 돼야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4월 것만 가지고 데이터를 가공해서 발표한 게 잠정치예요. 나중에 나머지 반까지 신고가 되면 그 다음 달에 확정치가 나오겠죠. 자, 공동주택 통합 보면 여기 보세요. 이거 3월 달에 어디 보자. 전월 대비 그러니까 4월 달에 0.59% 하락했어요. 근데 잠정 지수는 4월 달 건데 더 하락했어. 하락폭이 커졌죠. 수도권도 더 커졌죠. 0.72에서 0.95로. 지방도 0.39에서 0.48로 더 하락했죠. 2달 연속 하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거 있잖아요. 4월 달 거는 이것보다 더 하락해요. 잠정치보다. 왜? 5월 9일이 다가올수록 하락거리가 더 많아졌단 말이야. 맨날 제가 집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보다 뒷부분에 더 하락을 했다고.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70점 맞았는데 기말고사가 60점 맞아. 그러면 전체 평균은 65점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부분에 70점만 갖고 얘가 이번 학기에 평균이 70점이겠구나. 근데 나중에 성적표 받아보면 65점으로 나온다니까. 왜? 기말고사가 포함이 안 됐잖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실거래가 지수가 여기 살짝 꺾인 거 보이시죠? 이게 수도권이고 이게 지방이고 이게 전국이에요. 이게 대세 상승입니까 이게? 주등이 호가는 대세 상승 맞아. 근데 계약서는 안 그래.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수도권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모두 하락이래요. 자, 여기 서울 보세요. 서울 지난달에 0.91 마이너스였는데 이번 달에는 1.15로 하락이 더 커졌죠. 근데 인천은 플러스로 바뀌었어. 인천은. 근데 얘는 작년 말에 비해서 가장 먼저 얘가 지금 연간으로 마이너스가 돼 있거든.
마이너스가 돼 있다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플러스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서울 여기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잠정지수까지 포함하면 연간으로 조만간에 금방 하락으로 전환돼요. 서울도 2.1%에서 1.15%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이건 아직 안 나온 거니까. 이거 나오면 1%로 줄겠죠. 상승률이. 그러면 두세 달 더 있으면 서울이 마이너스로 바뀔 수가 있다니까. 이거는 그 대신 빌라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 빌라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은 계약하고 나서 며칠 만에 신고를 해. 서울처럼 서울 아파트처럼 막 보름 20일, 25일 아니면 월갈 막판에 이렇게 부동산 업자들이 신고하지는 않는다고. 그다음 이번에는 아파트만 볼게요. 아파트 연립 빌라 다 빼고요. 모두 하락이래요. 여기도 보면 보세요. 전국은 0.33%에서 여기 낙폭이 좀 줄었죠. 0.3에서 0.25, 0.35에서 0.24 이거 줄었잖아요. 아직 남았다니까. 얘보다 얘가 더 클 가능성이 저는 훨씬 많아요. 자, 여기서 수도권을 볼게요. 수도권 서울 볼게요. 서울 다 하락이래. 다 보세요. 서울 전체를 보면요. 3월 달 거는 0.18% 마이너스인데 잠정 지수가 0.36% 마이너스예요. 하락폭이 커졌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지금 아직 반백개 신고 안 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4월 데이터를 4월까지 신고할 것만 갖고 한 거야. 근데 4월 데이터를 5월 달에 신고 많이 한다고. 근데 5월 건 아직 취합이 안 됐잖아. 그 전에 가공한 거니까. 낙폭이 커졌죠. 근데 제가 계산하고 있는 잠정지수는 얘가 더 빠졌어요. 더. 그다음에 보세요. 도심권은 뭐야 이거 이러면 이제 언론에서 이게 만약에 상승이었잖아요. 상승이었으면 48에 32, 49, 36, 49. 도심권 아파트값 상승률 9배나 증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9배 하락한 거는 얘기 안 나와. 동부권 상승률 반토막 이상. 동남권 이거 아직 신고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동남권이 강남 서쪽 송파잖아요. 제가 예전 맨날 떠드는 게 강남 송파 떨어지는 거 만날 하잖아요. 실거래가. 근데 그 폭락한 게 여기 아직 반영이 안 됐다니까 여기에. 그리고 실제로 3월달에 많이 빠지긴 했어요. 4월달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제 계산으로는 4월달이 더 빠지거든요. 이걸로 서부권도 낙폭이 49, 59, 45 5배나 증가. 서남권 하락 반전 대폭락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나마 이건 서울이니까 이 정도로 올라온 거예요. 이거 물가 반영하면요 여기까지밖에 못 와 있어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 5년 만에 전고점을 살짝 돌파했잖아요. 그 다음에 꺾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본전 됐을까요? 2021년 10월달이 상태였는데 그때 산 사람들이 5년 만에 살짝 올랐어. 그 사람은 좀 여기 와 있다니까. 왜? 5년 동안 60번의 이자를 냈을 거 아니에요. 이자만 냈어요? 취득세 복비 그 다음에 유지 보수 비용 뭐 이런 거까지 다 합치면 이 아파트를 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간 돈이랑 내 아파트값 오른 거랑 비교를 하면 엄청 손해가 있다니까. 그래서 실질지수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자, 제가 방금 전에 네이버에다가 뉴스에다가 실거래가 지수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최신 순으로 소팅을 했거든요. 그러면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돈 쏴들고 부동산 같은 보세요. 다 팔렸어요. 14시간 전이에요. 5억 뛰고 이것도 올랐다. 세계일보 전세나 다시 고개 서울집값 자극한 임대차 불안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아주경제 통계로 보는 부동산 양도세 유예 종료 강남도 상승 전환. 아니 대폭락했다는데? 2달 정도 폭락했다는데? 헤럴드 경제 절세형 금매율자 강남 상구 곳곳 신고가. 아니 신저가 나오는 건 얘기 안 하냐고. 그리고 신고가 아니 웃기고 있네 이거. 맨날 어제 오늘 하면 맨날 빠지잖아. 헤럴드 경제 이 값에는 안 팔래요.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여기 부동산 저기 대주주가 아마 건설사가 아주경제 이거 혹시 건설사 맞나요? 헤럴드 경제 건설사 맞나? 우리나라 언론들 있잖아요. 조사를 해보면 건설사 대주주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 나오는 게 건설사, 언론사 소유 적절한가 이런 기사도 가끔 나와요. 비판적인 기사. 왜? 언론 독립돼 있다고 하지만 거기 사장이나 임원들이나 전부 낙하산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음에 연임하거나 이러려면 대주주가 건설사인데 부동산 폭등하는 기사를 방향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신 철저하게 실거래가 2달 연속 하락했다는
요 기사는 철저하게 안 나와요. 지금 이거 기사 나온 지 거의 열 몇 시간 지났어. 한 건도 안 나와, 한 건도. 아마 내일 정도만 한두 건 나올 수는 있겠다. 약간 게을른, 그래도 좀 그다 제대로 된 기자가 있을 건데 좀 게을러. 보통 같았으면 어저께 5시, 4시에 그냥 도배가 돼야 되는데 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보도가 한 건도 없다는 게. 아니 주둥이 효과가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하면서 계약서 신고한 계약서 갖고 분석한 국토부 실거래가 가격 지수 이거 그냥 국가공인 통계인데 그것도 2달 연속 하락이고 거기다 낙폭까지 확대가 되고 있어. 왜 기사가 안 나올까? 야, 참 너무한다 진짜. 근데 당하는 거는 개미예요. 2021년도에도요. 21년 9월 달에 저기 노원구부터 상투 치기 시작했고 서울 전체적으로는 10월 달에 상투였거든요. 다 기억나시죠? 근데요. 하락 기사가 나온 거는 그 다음에 5월, 6월부터 하락 기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다가 이 여름 지나고 나서 대폭락 기사가 나왔어요. 그 전에 이미 강남권 이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어. 지금도 다 팔고 있는데 사람들은 올라간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자, 오늘 요 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가 맞다 1번. 웃기지 마. 부동산원 동향조사, 주간 동향조사가 맞다 2번. 둘 다 틀렸다. 엘리엇이 맞다. 한 대 맞아라. 7번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부터는 아마 영상 못 올리는데 오늘 몇 개 올릴 수 있으면 다 올릴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장거리 운전할 때 졸음운전 안 하고 오토크루즈 하더라도 졸면 안 돼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일본처럼 될 가능성 높아. 폭탄 돌리기다. 대구에 가서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이다. 하우징 마켓이 티킹 밤이래요. 비즈니스 타임즈에 가서도 일본이 걸었던 길과 비슷한 길로 쳐내려가고 있다. 민간 신용이 피크 칠 때 206%였고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피크 치고서요. 꺾이기 바로 직전이에요. 우리나라만 가계와 기업이 둘 다 100% 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220%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향후 이런 길을 겪을지 않을까. 일본은 91년이고요. 우리나라는 2021년이고 미국, 유럽은 2006년도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직금 잡지 않으면 일본처럼 일어설 수 없는 27일 후에 내각이 결성되자마자 이런 걸 발표합니다. 1990년 3월 27일인데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 627입니다. 날짜까지 똑같아요. 대출 총량 관리에 90년에 범죄와의 전쟁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일본에서 야쿠자와의 전쟁이 선포가 돼요. 야쿠자들이 일본의 부동산 법을 만드는데 야쿠자가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폭락할 때도 기여를 했어요. 폭력단 신법이라는 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고가 매입.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노태우 대통령의 어떤 길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토지세를 그대로 처음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에 종토세를 배워갔다고 나와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보유세. 부동산 잡는 데는 보유세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여기 보면 BIS 8% 기준 이겁니다. 위험 가중치 RWA라고 해가지고 그 BIS의 분모가 RWA예요. 부동산값 30% 하락 유도. 그래서 지금 버블을 지금 미리 터뜨리려는 거거든요. 1주택업계 가격 파괴 돌풍 40% 내려. 이게 지금의 LH라고 생각을 해요. 35년 전에 쌍봉이 지금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의 쌍봉과 상당히 비슷하. 그러면 우리가 6.27 대책 이후에 7개월 더 가면 고점이 몇 월 달이냐면 1월 달에 1월 달. 그러면 우리나라는 3월 달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3일 날 트윗을 시작한 거예요. 3.27 대책 나오고 나서 주는데 10%, 6%, 3%, 0% 대출이 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회수도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3.27 대책 때 총량 규제 딱 하니까 대출이 15%, 10%, 5%, 4%, 빵. 6.27 대책 총량 규제 이후로 환갑률이 방향이 꺾여져 방향이. 그러니까 얘가 소장님 말씀처럼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부동산 대책은 3.27 융자 총량 규제인데 우리나라는 6.27 대출 총량 관리예요. 단어만 살짝 바꾸고 똑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와의 전쟁, 특히 다주택 투기 세력들 지조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토지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라는 걸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면 7월 달에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공개년도 슬슬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에 하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은행을 압박한 수단이 BIS 8% 맞춰갖고 위험가중치 RWA가 25%라고 지금 아마 3, 4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 일본의 30년 전에 BIS 8%랑 지금의 위험가중치 RWA 25%랑 LH 가격 파괴 열풍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77년부터 90년 10월까지 13년 5개월 상승을 합니다. 어쨌든 3월 달에 의미 있는 하락이 오지 않겠나.